이 과세 당국은 지금 개인의 거래 정보 대부분에 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녀들이 고가의 주택이나 전세나 이런 걸 들어갈 때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부모에게 빌린 전세 자금을 과세관청에서는 계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증여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사례와 법률의 규정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제 결혼한 자녀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로부터 전세 자금을 빌리려고 한다. 부모 자식 간의 거액의 자금이 이전되면 대부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례입니다. 우선 그 가족 간에 이전이 되는 금전 거래에 관해서 세법의 규정을 한번 보면요. 우리 세법에서는 개인의 연령이나 소득, 재산 상태로 봐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재산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고가의 주택이나 또는 그 주택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전세 자금을 지급을 했다. 이렇다면은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증여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부모가 직접 통장에 넣지를 않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대금을 송금해서 부모 자녀 간에는 금융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명 자료가 필요한데요. 부모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원이 증여가 아니다. 이제 이런 자료가 있어야 입증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나 차용증 이런 소명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하여간 적정한 이자를 지급한 금융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제 현행 세법에서는 지금 4.6%를 이자율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금액을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서 부모하고 자녀 간이면 이자율을 조금 낮춰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하여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이제 그 차액 부분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세청에서는 그 이자율에 따른 이자하고 실제 지급한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2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1년 이자가 2억 원에 4.6 정도 곱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2억 원을 1년 동안 그냥 빌려준다 그러면 세금은 안 내셔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대출 약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자녀가 부담한 이자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만 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금융기관의 약정 이자율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결혼 축의금입니다. 자녀 지인들이 자녀한테 준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혼주인 부모가 그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이거를 자녀한테 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받은 축의금은 별도로 정리를 하고 그 봉투 같은 것도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가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하고 부모가 거래를 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과세 당국은 지금 개인의 거래 정보 대부분에 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녀들이 고가의 주택이나 전세나 이런 걸 들어갈 때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해라. 아니면 출처를 미리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국세청에서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 출처에 관해서는 자세히 소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나 주택 구입이나 뭐 개업 같은 자녀들이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부모의 지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지원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증여면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여면 차용증이나 이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그런 자료들은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부모한테 빌린 전세자금, 또 하나는 축의금, 이런 데서 엉뚱하게 증여세를 부과받는 그런 일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차명계좌 이용해서 이 형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